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성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법과 어휘 유형 한번 볼 건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 능동태, 수동태,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그 다음에 분사 구문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추리면 동사와 관련된 애들과 능동수동과 관련된 애들,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유형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구문 독해를 위해서 지식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어법 유형을 위한 어떤 문제풀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배워나가시면 되는 건데, 어법 유형은 그래서 어떤 전체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가기보단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구조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면 가장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얘는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어떤 밑줄 쳐져 있는 그 부분들 주변에서 단서를 끌어오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우선순위를 볼 거를 한번 걸러볼게요. 우선순위를 볼 거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나 대절 같은 거, 두 번째 동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 투부정사죠. 그래서 1, 2, 4, 5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3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However, if you were to consider all the tasks, 만약에 당신이 모든 일들을 고려합니다. 근데 어떤 일입니까? That AI-powered machines could actually perform. 자,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perform, 수동, 이런 동사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있네?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사물을 수식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나 대시 될 수 있죠? 1번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일치예요. 수일치. 자, 주어볼까요? One of the key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단수 is 단수. 됐죠? 4번 볼게요. In the near future, 미래에 스마트한 virtual assistant, 가상 조수가 will know more about you.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알 거고요. 뭐 하는 것보다요? Your close friends, closest friend and family members.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멤버들이 있는 것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그 대동사라고 해서요. 이미 앞에 나온 동사를 다시 받아줄 때 귀찮아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되게 줄여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동사를 대동사로 쓰기 위해서는 앞에도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서 비동사가 있는지 볼게요. Smart virtual assistant will know. 동사죠? 더 많이 알 겁니다. 그쵸? 그러면 비동사가 없으니까 4번 틀린 겁니다.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는 do예요. do. 그래서 do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It is so important. 자, 중요합니다. 뭐가요? To recognize. 가주어 진주어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얘는 복수를 받아줘야 돼요. 앞에 복수가 있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The core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of the future. 자, 차이점인데, 자, 컴퓨터들이요. 미래의 컴퓨터들인데, and those of the past. 과거의 그것들이에요. 미래의 컴퓨터들과 과거의 그것들이면 과거의 컴퓨터들이죠. 이 컴퓨터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3번도 더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그림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각 밑줄별로 무조건 단서를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plant growth is controlled by a group of hormones called auxins found at the tip of stems and roots of plants. 식물의 성장은 조절되는 데 모여 있어요. 어떤 호르몬이요. 근데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억신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줄기의 끝이나 뿌리에서 발견된답니다. 억신은 근데 어떤 옥신이냐면 이런 줄기의 끝에서 만들어진 옥신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On the side of the stem that is in the shade. 줄기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림자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그늘진 쪽에 저장이 된대요. 그에 맞게
억신은 stimulate growth on the shaded side of the plant. 이게 어떤 성장, 그늘진 부분의 성장을 자극한대요. 맞나요? 옥신이라는 거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근데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늘진 부분의 성장을 자극하는 거 맞죠? 그러므로 the shaded side, 그늘진 부분이 growth faster, 더 빨리 자랍니다. 자, 여기도 단서가 되죠. 그렇죠? Than the side facing the sunlight. This phenomenon causes the stem to bend and appear to be growing towards light. 이러한 현상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유발하냐면 그 줄기가 굽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러면은 그늘진 쪽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늘진 쪽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얘가 이렇게 비치면 그늘진 쪽이 여기 쪽인데, 여기 쪽이 더 많이 성장해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여기는 성장을 못하니까 얘가 무거워서 이렇게 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햇빛 쪽으로 된대요. 너무 어렵다. Auxins have the opposite effect on the root of plants. 근데 억신은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는 어떤 일이 나는지 뒤에 봐주셔야겠죠. Auxins in the tip of the roots. 뿌리의 끝에 있는 애들은 성장을 제한시킨대요. 오, 얘는 좀 다르네요. 루트에 있는 애들은 성장을 제한시킨답니다. 그러면 반대 맞죠? 반대 맞죠? If a root is horizontal in the soil, 만약에 뿌리가 되게 수평적이에요. 옆으로 뻗어 있다면 the auxins will accumulate on the lower side and interfere with its development. 억신이 그 아래쪽에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더 낮은 쪽의 뿌리가 더 빠르게 자랄 겁니다. 위쪽보다. This will in turn cause the root to bend downwards. 자, 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억신이 뿌리 쪽에서 작용하면은 성장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뿌리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여기 towards나 downwar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큰 틀만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뭐냐? 억신은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위쪽에 줄기 쪽에서는 억신이 성장을 촉진시키고 뿌리 쪽에서는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죠. 41번 한번 볼게요. 얘는 두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그다음에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목은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글의 전체 맥락을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42번만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제목은 알아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문맥상 낱말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다고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빈칸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요. 대신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는 모의고사를 풀 때 좀 전반부에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마이크는 May lost his sight at the age of 3. 3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Because he has spent the majority of his life adapting to being blind and even cultivating a skiing career in this state, his other senses compensated by growing stronger. 자, 그가 그의 삶의 대다수를 이러한 눈이 안 보이는 것에 적응하느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other senses, 그의 다른 감각들이 compensated, 보상한 거예요. 더 강해지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However, when his sight was restored through a surgery in his 40s, 40살 때 수술 통해서 시각이 회복되었을 때 his entire perception of reality was disrupted. 그의 전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방해받았습니다. 방해받았다? 뭔가 이상하죠? 눈이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방해받았다? 왜 그럴까요? 근거를 찾아봅니다. Instead of being thrilled, 신나는 것 대신에 his brain was so overloaded with new visual stimuli. 그의 뇌가 너무 과부하가 됐대요. 새로운 시각적 자극 때문에. 그래서 so 대신입니다.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그의 뇌가 너무 과부하가 돼서 세상이 무섭고 되게 압도적인 장소로 됐대요. 그러면 B, 괜찮죠.
After he'd learned to know his family through touch and smell, he found that he couldn't recognize his children with his eyes, and this left him puzzled. 자,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가족을, 뭘 통해서? 터치와 스멜, 촉각과 냄새로 가족을 알기를 배운 이후에 그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그가 그의 아이들을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를 되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Skiing also became a lot harder as he struggled to adapt to the visual stimulation. 스키도 또한 되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가 막 고군분투할 때요. 적응하려고. 그 시각적 자극이요. 자, 이런 혼란입니다. 혼란 맞죠? 이렇게 그를 되게 당황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왜 일어났냐면 그의 뇌가 아직 보는 걸 배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Though he often tend to assume our eyes function as video cameras which relay information to our brain, advances in neuroscientific research have proven that this is actually not the case. 자, 뭐일지라도요. 우리는 종종 가정합니다. 우리의 뇌가 기능한다고요. 뭐로써요? 비디오 카메라로요. 그게 어떤 비디오 카메라냐면 relay information to our brain. 우리의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neuroscientific 신경과학의 발전은 뭘 증명했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시각은 어떤 협동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눈과 뇌 사이 협동적인 노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적인 현실을 다루는 방식, 처리하는 방식이 뭐에 달려있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냥 다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시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시각과 뇌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이크의 경우에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nd because other areas of May's brain had adapted to process information primarily through his other senses. 자, 뭐 때문에요? 그의 뇌의 다른 부분이 적응한 겁니다.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응한 거예요. 뭘 통해서? 다른 감각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see.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는 것에 대한 과정은 was easier than he anticipated.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쉬웠을까요? 아니죠. 어려웠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 제목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시각을 회복했는데 그게 더 어려웠다. 왜? 시각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뇌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볼게요. Eyes and brain working together for sight. 눈과 뇌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시각을 위해서요. 괜찮죠? 1번입니다. Visualization, a useful tool for learning. 시각화는 학습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아니죠? Collaboration between vision and sound. 시각과 소리의 조화? 아닙니다. 협동? 아닙니다. How to ignore new visual stimuli. 어떻게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을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You see what you believ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봅니다. 아니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이렇게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을 올릴게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각 번호마다 근거를 찾아나가면서 읽어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분석 끝났고요.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신 자료를 만들어서 그대로 해설을 할 겁니다. 더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작해서 드릴 거고요. 복습 영상까지 제작해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에 대한 부가적인 용도로 혹은 학원을 안 다니신다면 좀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 공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